오장미가 마 회장 저택복도를 지나가다 우뚝 멈춰 선 것은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들 잠들었을 시간이었는데요.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장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는데요. 최화영이 마 회장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있을 텐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최화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실종 아동 1995년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오장미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그만 발끝이 문틀에 살짝 부딪혀 버린 겁니다. 탁! 그 작은 소리에 최화영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요.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본 최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른 거였죠. 설인이니? 최화영은 분명히 자기 딸 마설인이 거기 서 있다고 착각해 버린 겁니다. 어두운 복도, 비슷한 키, 비슷한 실루엣. 거기다 최화영은 지금 너무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조카 오장미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장미는 바로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라도 잘못 내뱉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설인 목소리를 흉내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는데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최화영은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자료가 있어서. 너 먼저 들어가서 자. 오장미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 고모가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30년 전 실종 아동 자료를 뒤지고 있다. 도대체 왜? 뭘 찾고 있는 건지 오장미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최화영이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 회장 저택의 아침 식사 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풍성했는데요. 그런데 진홍죽과 갈비찜을 한 점 집으며 툭 던진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화영 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30년 전 자료를 사람까지 시켜서 막 뒤지고 다닌다면서요? 아버님 잃어버린 따님 찾는 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일이에요? 최화영의 숟가락이 그대로 허공에서 멎어버렸는데요. 오장미의 호흡도 같이 멎어버렸습니다. 마 회장 잃어버린 따님. 어젯밤 최화영이 뒤지던 그 파일. 실종 아동 1995년. 모든 게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진홍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보기엔 언니 너무 신경 쓰는 게 꼭 그 따님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못 찾게 막고 싶은 사람 같아요. 최화영이 황급히 웃으며 받아쳤는데요. 홍주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님 평생 한이 되신 일이잖아. 며느리 된 도리로 도와드리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화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오장미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식사 내내 오장미는 한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는 어머니 정숙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던 겁니다. 정숙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보육원 출신, 평생 자기 뿌리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 늘 어딘가 슬픈 눈빛을 하고 있던 사람. 오장미는 황급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가 시장 골목에서 옷가게 하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마 회장 잃어버린 딸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장미는 결국 어머니 옷가게로 향했는데요. 가게에서는 아버지의 오복길이 옷걸이를 정리하고 있었고 한쪽 의자에서는 작은아버지의 오태평이 신문을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는 고모 오태숙이 계산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장미는 어머니 옆으로 슬쩍 다가가 평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그 목걸이.
진짜 한 번도 안 풀더라. 어디서 받은 거야? 정숙희의 손이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감쌌는데요. 작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낡은 은목걸이. 어머니는 평생 그걸 단 한 번도 풀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 보육원에서 처음 깼을 때부터 갖고 있었대. 그래서 못 풀어. 이게 내가 어디선가 왔다는 유일한 흔적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장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오복길이 무심하게 거들었는데요. 그 목걸이, 결혼식 날도 그것만은 안 풀더라. 신부 화장하는 사람이 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떼더라고. 오태숙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옳게 언니, 그거 모양도 참 예사롭지 않아. 진짜 어디 좋은 데서 만든 것 같은데. 오장미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만들어주던 그 수많은 네잎클로버를 떠올렸습니다. 손수건에도, 도시락 끈에도, 머리띠에도.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네잎클로버는 소중한 사람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오장미는 그냥 어머니의 오래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마 회장 저택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 회장이 평생 정리해온 가족 자료실. 그 안에 있는 실종된 딸 은혜 파일을 우연히 펼쳐 본 순간 오장미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색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작은 은목걸이.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네잎클로버 펜던트. 모양이 똑같았는데요. 어머니 것과 똑같이 한쪽 잎이 살짝 비뚤어진 그 특이한 모양까지 일치했던 겁니다. 오장미는 손가락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 얼굴과 마 회장 얼굴이 자꾸 겹쳐졌는데요. 그제야 오장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 오장미는 정원 산책을 핑계로 채화영을 미행하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이 정원 끝 정자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더니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정숙희라는 그 여자 신원조사는 어떻게 됐어? 오장미의 발걸음이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화단 뒤에 숨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채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는데요. 보육원? 1995년? 그래, 시기 정확히 맞아. 아버님 따님 사라진 게 바로 그 해야. 오장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마흔애가 살아있다면 그걸로 다 끝나. 다 끝난다고.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 자리 지키려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설인이 인생도 다 끝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그 여자 목걸이부터 손에 넣어. 신분 증명할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오장미는 화단 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풀밭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평생 시장 골목에서 외롭게 살아온 우리 엄마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 가녀린 우리 엄마가 사실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 마씨 가문에 잃어버린 외동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채화영은 그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오장미 눈에서 뜨거운 게 솟아올랐는데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 오장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채화영도 자기 방에서 거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평소 그 도도하고 우아하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휴대폰을 들고 자기가 오랫동안 뒤로 부려온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혁아, 준비해. 정숙희 동선 다 파악해놓고 목걸이부터 회수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강혁이 잠깐 망설이는 목소리로 되물었는데요. 사모님, 만약에 그 여자가 진짜 마흔이라면 어떡하실 건데요? 채화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야.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채화영 눈빛에서는 며느리의 자리도 어머니의 자리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짐승 같은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다짐했죠. 그 목걸이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것만 없애면 누구도 마흔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장민은 그날 새벽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최화영이 어디까지 갔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기 두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밤 오장민은 변장까지 했는데요. 평소 절대 입지 않는 검은색 정장, 가발, 안경, 거기다 얼굴에는 작은 밴드까지 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짝 보면 누구라도 마설인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변장한 오장민은 마 회장 저택의 서재로 다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모든 게 확정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최화영이 마 회장 비밀 금고를 열어놓고 안에 있는 사진과 서류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는데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냔 말이야.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최화영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오장미 어머니 정숙희가 옷가게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던 겁니다. 최화영은 그 사진을 들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죠. 마흔해.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이 여자가 맞아. 그 목걸이만 손에 넣으면 내가 다 묻을 수 있어. 다 끝낼 수 있다고. 오장미는 문틈에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입을 막을 정도였는데요.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로 마흔애였다. 그리고 최화영은 진짜로 우리 엄마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오장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그 길로 곧장 강백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사무실에는 강백호 동생 강준호가 와 있다가 형수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보고는 바로 자리를 비켜줬는데요. 형수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형, 천천히 들어봐. 난 잠깐 나가 있을게. 강준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오장미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냈는데요. 최화영의 수상한 행동, 어머니의 목걸이, 마 회장의 잃어버린 딸, 엿들은 통화, 서재에서 본 장면까지 강백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장미의 손을 꽉 잡았는데요. 장미 씨, 잘 들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아요. 최화영,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돼요. 백호 씨,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진짜 그 마 회장님 따님이에요? 오장미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강백호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진실이 뭐든 어머님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진실은 내가 같이 밝혀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아버지 강남봉의 인맥을 통해 정숙희의 출생 기록과 보육원 입소 기록을 조용히 다시 파헤쳤고, 동생 강준호는 최화영과 이강혁의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최화영 쪽도 정숙희 주변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옷가게 앞 골목에 매일 같은 시간 낯선 차가 멈춰섰고 어머니 휴대폰에 출처 모를 전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양쪽 모두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화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기가 오랫동안 뒤로 관리해 온 사립병원 원장을 따로 불러낸 겁니다. 고급 한정식 집혈식. 식사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최화영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곧 우리 집안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요? 원장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최화영이 천천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 병원 30년 후원해 온 거 잊으신 건 아니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그 봉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샘플 바꿔치기 정도라면 검사 직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최화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는데요. 그런데 최화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두는 모든 수를 강백호 쪽에서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결과 조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따로 준비해놨어요. 저쪽 병원 말고 제가 아는 다른 병원에 별도로 샘플을 보낼 거예요. 양쪽 결과 비교하면 조작 여부가 바로 드러나니까요. 준호한테도 따로 일러뒀어요.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어느새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정숙희 옷가게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장미 친구입니다. 장미가 외곽 창고에서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급해요. 정숙희는 정신없이 가게 문을 닫고 택시에 올랐는데요. 마침 가게에 들렀던 오태평이 의아한 얼굴로 형수를 불렀지만 정숙희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발걸음을 앞서갔던 겁니다. 우리 장미가, 우리 장미가. 외곽의 한적한 창고. 인적도 없는 그곳에 택시가 멈췄고 정숙희는 떨리는 다리로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장미야, 장미야, 엄마야. 그런데 창고 안에 오장미는 없었던 겁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이강혁과 검은 정장의 낯선 남자 두 명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 최화영이 또박또박 걸어 나왔습니다. 부인이. 마은혜 씨, 맞으시죠? 정숙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장미는요? 그 목걸이, 저 좀 주세요. 그것만 주시면 부인도 따님도 다 무사할 거예요. 정숙희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감쌌는데요. 50년을 함께해온 그 작은 펜던트. 정숙희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던 자기 모든 정체성과 연결된 물건이라는 사실을요. 안 됩니다. 이건 제 거예요. 최화영이 손짓하자 이강혁이 정숙희에게 거칠게 손을 뻗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오장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강백호와 강준호, 그리고 부하 몇 명이 따라 들어왔는데요. 강백호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갈랐습니다. 최화영. 거기서 멈춰. 곧바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준호가 이강혁의 멱살을 잡고 한 방을 날렸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도 강백호 부하들과 뒤엉켰는데요. 오장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쳤어? 엄마, 장미야, 우리 장미야. 정숙희는 딸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화용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비웃음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오장미,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구나?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너희 엄마, 과연 누가 될까? 오장미는 어머니를 강준호에게 맡기고 천천히 최화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는데요. 고모님, 30년을 한 가족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가족? 너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던 적 있었니? 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야.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다 내주라고? 그건 안 돼. 그래서 사람을 해치려 했어요? 해치다니? 난 그냥 진실을 정리하려 했을 뿐이야. 오장미는 최화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깍듯이 모셨던 어른.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는데요. 그 진실은 제가 정리할게요. 친자 검사, 정정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최화영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만 곧 다시 차가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좋아. 결과로 말하자. 이제 이 모든 사건은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DNA라는 단 하나의 명확한 답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였죠. 며칠 후 마 회장이 직접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평생을 단단한 가장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동생 마동석이 옆에서 형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형님, 이번엔 진짜일지 모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정숙희와 마 회장이 나란히 체열을 받았고 오장미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매서운 눈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강준호는 복도 끝에서 출입자들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검사실로 샘플이 운반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병원 전체 조명이 한꺼번에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던 겁니다. 복도가 일순간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의 비명이 작게 흩어졌는데요.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검사실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혁이었던 겁니다. 흰 가운을 입고 정전을 틈타 샘플 보관함 앞으로 다가가서는 미리 준비한 다른 샘플과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그 순간이었죠. 거기까지 강준호와 부하 한 명이 양쪽에서 이강혁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강백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이미 너희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었어. 최화영 사모님께 헛수고하셨다고 전해드려. 이강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같은 시각 강백호는 미리 따로 채취해 둔 별도의 샘플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양쪽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진실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마 회장 저택 대청마루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 회장, 마동석, 최화영, 마서린, 진홍주, 오장미, 정숙희, 그리고 강백호. 두 병원에서 동시에 도착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가 봉투에 담긴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 회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그는 평생 기다려온 답이 저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봉투를 집어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열까요? 오장미가 조용히 물었지만 마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지. 마동석이 형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천천히요. 떨리는 손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요. 그가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방 안 모두의 시선이 그 한 장에 쏠렸죠. 마 회장의 두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별표 친자 확률 99.99% 별표. 마 회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는데요. 평생 단단한 재벌가의 가장으로 살아온 그 남자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혜야. 마 회장 목소리가 갈라졌는데요. 그는 천천히 정숙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부르고 또 부르던 그 이름.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이름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은혜. 우리 은혜 맞구나. 살아 있었구나. 마 회장이 정숙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평생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 없는 그 사람이 자기 딸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였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너를 못 찾아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는데요. 정숙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 회장의 거친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그녀 안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요. 그녀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오장미도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평생을 자기 뿌리도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가 마침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강백호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요. 진홍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고 마동석도 두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채화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녀 상봉의 감격이 가라앉은 후 마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채화영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는데요. 화영아. 채화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알고서도 이 모든 짓을 꾸민 거지? 아버님. 그게 채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쌓아온 며느리의 가면이 그 얼굴에서 천천히 벗겨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저는 단지 이 집안을 지키려고, 이 집안을 지키려고 내 딸을 해치려 했다고? 그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다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그게 이 집안을 지키는 일이었니? 채화영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비웃음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는데요. 아버님. 저 30년이에요. 30년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다고요.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갑자기 30년 만에 나타난 여자한테 다 내주라고요? 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화영아, 너는 이미 30년 전에 이 집을 나갔어야 할 사람이었다.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으니까 머물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너는 그 며느리 자리를 사람 해치는 자리로 만들었어. 여기까지다. 이 일은 법으로 묻겠다. 아, 아버님. 채화영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는데요.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서린이를 봐서라도. 서린이는 내 손녀로 평생 책임진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마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채화영을 며느리로 품어주던 그 다정한 시아버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기 딸을 지키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분노만이 거기에 남아 있었죠. 채화영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오장미를 향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여겨온 조카. 어리고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었는데요. 장미야, 끝났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 오장미는 차분히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고모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대청마루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정숙희의 목에 걸린 작은 네잎클로버 펜던트 위로 떨어졌는데요. 50년을 닳고 달아온 그 작은 은 펜던트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죠. 그러나 채화영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화영의 입가에는 마지막 카드를 쥔 사람의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